네, 금일은 특징주로 이제 빅텍이나 퍼스텍 같은 이제 방산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인데,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황적으로는 지금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큰 흐름에서는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소가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란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맞은 입장에서 또 가만히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그 정면 대결이 조금 더 확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의 공포감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크게 끌어내리고 방산주에는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란 리스크 같은 경우에 시장이 우려했던 이슈는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래도 비교적 잘 대응했다가 오늘 보시면 국내 증시 급락, 나스닥 선물지수 급락이에요. 그거는 이제 생각보다 이란이 반격을 조금 빨리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란이 미군 기지에 그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란 국영 TV에서 이란이 오전 미국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아사드 공군 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 지대지는 이제 땅에서 발사해서 땅을 이제 포격을 한 거죠. 지대공은 땅에서 발사해서 하늘을 이제 타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대지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그 미국에 대한 보복 1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1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시에는 이란의 주요 시설 52개에 대한 타격을 하겠다라는 그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복 시나리오 13가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대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은 이란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련 토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요거 두 개가 이제 간밤에 나온 이슈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밀리긴 했지만 견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이슈. 미군 기지의 미사일 공격을 실질적으로 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도 뭔가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태가 장기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 말에 이제 재선 선거가 있는데 이란 이슈가 확전돼봤자 트럼프 대통령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인 그 폭발적인 맞대응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번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중요하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무력으로 대응을 해요. 이러면은 이거 사태는 장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면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사태는 생각보다 진짜 진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사우디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신호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란은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그것도 주요 원유 생산국입니다.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예요. 그렇죠? 사우디가 1위 생산국이고. 근데 지금 사우디는 그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아람코를 해외 시장에 상장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국 시장에는 이미 상장시켰고. 근데 아람코가 상장돼서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일단 중동 불안이 해소가 돼야 돼요. 이란이랑 미국이 뭐 싸울랑 말랑하고 있는데 아람코 상장시켜봤자 아람코 가치평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높은 유가도 원하지만 이란 리스크가 안정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오펙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야 이란 좀 진정해 라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요 가능성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뭐 확률적으로는 뭐 엄청 높은 가능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맞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그 이란이 생각보다 빠르게 미사일 반격을 가한 만큼 미국 쪽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뭐 종목 관련해서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 빅텍은 뭐 전통 방산주로 뽑히죠. 그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보시면은 방산 사업만 하는 건 아닌데 방산 사업을 좀 많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 탐지, 군용 전환 공급 장치, 피하 식별 장치, 기타 이제 방산 제품 등등을 하고 있고요. 뭐 민간 사업으로는 무인 대여 시스템이나 이런 사업도 하긴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방산주로 이미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방산주인 퍼스텍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퍼스텍은 역시 이제 방산주로 묶여 있죠. 뭐 전자계산기, 그 다음에 주변 기기,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제품 판매, 그리고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나 기타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코랑 퍼스텍이 아무래도 방산주 중에는 좀 가벼우니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 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건 진짜 방산주죠.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빠른 반등을 보인다면 이거는 진짜 전쟁 우려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이 크게 상승하면은 전쟁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빅텍이나 스페코는 가볍기 때문에 이제 급격스럽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응. 그런데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장기적으로 시장을 누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급락할 때는 길게 봤을 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